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특히 GA60에서 발췌한 내용을 통해서요. 그의 정신과학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과학과는 사뭇 다른 관점이죠. 네, 맞아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탐구는 슈타이너가 어떻게 이 감각 너머의 세계를 탐구하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들을 좀 맛보는 게 목표인데요. 예를 들면 식물이 지구의 감각기관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당신의 생각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네, 슈타이너가 말하는 정신과학은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법칙, 그러니까 초감각적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초감각적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여기서 초감각적이라는 건 우리의 일반적인 오감으로는 인지할 수 없지만 어떤 내면의 훈련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그런 현실의 차원을 의미해요. 아,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막 쌓는 걸 넘어서 당신 존재의 더 깊은 의미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통찰을 얻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신과학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자연과학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연과학의 성과도 사실 대단하잖아요. 슈타이너 역시 자연과학의 가치를 물론 인정합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부는 아니다. 네, 자연과학이 주로 외부 세계,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물질 현상에 집중한다면 정신과학은 내면의 성찰과 훈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실제와 그 법칙에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 현상을 정신활동의 결과로 본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표련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동물은 그 종의 특성에 묶여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동물은 종 전체의 특성이나 본능 안에서 살아간다고 봤어요. 그 정신적인 힘이라는 게 주로 신체 기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쓰이는 거죠. 반면에 인간에게는 자아, 그러니까 나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유전이나 환경의 제약을 넘어서 개별적인 영적,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 괴테가 인간에게도 동물처럼 가나꼴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기뻐했다는 그 일화가 생각나네요. 신체 구조는 비슷한데 뭔가 다르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리하시네요. 신체 기관은 유사할 수 있지만 그 기관을 사용하는 주체, 즉 자아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아하. 인간은 자신의 몸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몸과 본능을 의식적으로 대원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슈타이너가 본 인간 고유의 잠재력이고요. 우리의 현실이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관점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잠에 대한 해석이 독특하던데요. 네, 잠이요. 슈타이너에게 잠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면요. 영혼이 낮 동안 소진된 신체, 특히 이제 뇌 활동과의 연결을 잠시 느슨하게 하고요. 그 시간 동안 정신세계와 교류하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봤어요. 정신세계와 교류한다고요? 잠자는 동안에요? 네. 꿈은 영혼이 신체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무의식적인 교류를 혹시 의식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슈타이너는 예를 들어 로젠크로이치의 상징 같은 특정 이미지를 활용한 명상이나 어떤 내적 훈련을 통해서요. 잠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세계와의 연결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와, 우리 안에 잠재된 인식 능력을 깨우는 과정인 셈이죠.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식물을 지구의 감각 기관이라고 보는 시각은 정말 상상력을 자극해요. 길가의 풀 한 포기도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광이 시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를 살아있는 거대한 영적 유기체로 보고 식물은 지구가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고 사유하는 기관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기관이요? 네, 식물의 줄기가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거나 봄에 싹이 트는 건 모두 지구가 식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감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식물 세계를 통해 지구의 영적 활동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관점이 다르네요.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지상생의 개념도 정신과학의 중요한 부분이죠. 네, 중요하죠. 잊어버린 경험조차 다음 생에 영향을 준다니 이게 운명과도 연결되는 걸까요? 네, 정신과학에서는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 생의 경험, 생각,
감정들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서 다음 생의 성향이나 신체적 특징, 심지어 만나는 환경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설명해요. 다음 생의 기초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특성에도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경향성인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어떤 의지적인 특성은 딸에게서 내면적, 정신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머니의 지적인 재능 같은 건 아들에게서 신체적인 조직이나 능력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이죠. 괴테와 그의 어머니, 또 헤벨과 그의 부모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결국 인간의 운명이 단순한 유전이나 환경 결정론을 넘어서는 더 깊은 영적 법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루돌프 슈타이너의 정신과학을 통해서 자연과학과는 다른 눈으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정말 몇 가지 흥미로운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내면의 힘, 잠의 의미, 또 살아있는 지구, 반복되는 삶까지 정말 다채로웠네요. 네, 핵심은 결국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을 한층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이 단순히 당신 개인의 것을 넘어서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은 물론이고 어쩌면 다가올 미래나 다음 생의 모습까지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